일단 저희가 좀 이어가자면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그동안 이제 3번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3월에 당시 황교안 대행이 이선혜 전 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최근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한 전례는 없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몫의 그 재판관을 지명을 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 그렇죠. 뭐 국회 몫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전례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하신 게 조금 더 문제화되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둔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그런데 또 임명을 안 하고 있으라는 것도 앞뒤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은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때 임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럼 4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또 그 공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공백이 생기게 되고 6월 3일에 또 이거를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해도 6월 3일에 바로 뭐 정부 출범한 것도 아니죠. 임명을 한다고 해도 그 후로 또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행정적인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일단 있고 두 번째로 만에 하나 이제 대통령이 야당에서 그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좌파 성향 재판관을 6명으로 채워서 선거법 위헌 선고를 내리고 본인을 셀프 사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날짜로 따지면 4월 18일부터 6월 3일 한 달 반인데 사실은 뭐 즉시 임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한 2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헌재가 6명이 돼서 또 제대로 심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태가 예. 되었겠죠. 그래서 헌재법에는 7명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재법 규정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지금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 셀프 사면 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기소된 죄명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셀프 사면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은 너무나 부적절하지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공표 예. 정도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너무 예. 부적절하지만 다만 뭐 위증교사 그 죄를 없앨 수는 뭐 없겠지요. 그렇죠. 그거는 못 없앨 것 같고. 예. 그리고 물론 뭐 그분이 대통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뭐 그거에 대해서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 시청자분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시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그러니까 근데 지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4대 3대 2로 구도가 짜여진 것 같다. 보수 4, 중도 3, 뭐 진보 2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특정 연구의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걸 막아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법조계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이 사실 너무 편향성이 심해서 헌법재판관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하게 좌경화되는 것을 한덕수 대행께서 막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은 뭐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만약 임명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이런 분들로 채워졌겠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 문영배 4인방이다, 우리법 4인방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4인방이 아니라 만약에 6인방이 됐다면은 그러면 또 앞으로 그 헌재가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 비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 지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그 정치적인 도피처가 되는 걸 좀 막아냈다라는데 좀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그런데 이제 대행이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냐, 지명이 아니라 임명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고 야당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출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법에는 뭐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당연히 뭐 대통령 이렇게 돼 있고 하여간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한 3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그 첫째로는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몫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죠. 대행께서.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만약에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기다린다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 즉 뭐 7인이나 9인이 되지 않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헌재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헌재는 뭐 탄핵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 등도 하고 있는데 한 2달 이상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상당 기간 예.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저는 뭐 후에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그것은 뭐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당에서는 한대행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꼭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뭐 은행장들 불러다가 뭐 자리도 갖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뭐 이재용 회장하고도 같이 자리도 갖고 있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행이 직접 그런데 지명을 하고 임명권 행사를 하는 걸 두고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약간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그 반대 의견에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위헌성이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